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저히 감춰왔던 한글 검열 관련 비밀 프로젝트의 실체가 한 장의 문서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문서에는 일본 고위 관료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격렬한 혼란에 휩싸였고 일본 교육부와 문화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으며 NHK, 요미우리, 아사히 등 주요 언론들은 이 내용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일본이 겪은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대체 일본 정부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한글 문서를 수십 년간 감춰온 걸까요? 일본을 뒤흔든 한글 문서의 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리에, 도쿄 디지털청에서 근무하는 34세 공무원입니다. 매일 밤 퇴근길, 제 머릿속은 그날의 업무로 가득 차 있었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는 금요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리에, 드디어 왔구나. 저녁 먹을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나저나 아버지 서재 좀 정리해 줄 수 있니? 봄맞이 대청소인데 그곳만 손을 못 대고 있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우리 집에서 가장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거든요. 문화청 고위 관료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아버지는 그곳을 마치 자신의 성역처럼 여기셨어요. 하지만 현재 아버지는 친구분과 온천 여행을 가셨고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핑계도 없었죠. 네,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서재 문을 열자 묵직한 책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분야별로, 서류철은 날짜별로. 역시 아버지답네요. 냉정하고 원칙주의자의 지극히 고지식한 분이셨으니까요. 청소를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책장 맨 위 선반을 닦던 중 손이 벽에 닿았는데 이상하게도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기심에 더 세게 밀어보니 천천히 벽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까지 숨기신 거지?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보안 서류일까? 아니면 가족의 중요한 서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시던 숫자 조합이었죠. 정말 열릴까 싶었는데. 딸깍. 금고가 열렸어요.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겉면에는 일본 정부 문서임을 나타내는 붉은 관인이 선명했죠.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열어보아도 될까? 잠시 고민했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낡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단 한 줄,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라니? 일본 정부의 기밀 문서에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안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입력, 일본어보다 3배 빠름. 문서에는 각종 수치와 그래프, 실험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때 일본어는 3단계가 필요한 반면 한글은 즉시 입력된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디지털 시대에서 이건 엄청난 차이였죠. 종이 한쪽 귀퉁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자,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는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이런 문서를 감추셨을까?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리에, 뭐하고 있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가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온천 여행에서 일찍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단호한 얼굴이 아니었죠.
창백하게 질린 표정으로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문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건 뭐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냉정하고 흔들림 없던 아버지가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문서인가요? 왜 이런 걸 숨겨두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천천히 제 옆에 앉으셨어요. 버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도저히 못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된 거였죠. 리에,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이해했지?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일본 정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아버지가 감추려 했던 비밀을.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파헤쳐야 할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리에, 이 문서는 30년 전 일이야. 내가 문화청에서 일하던 초기 시절이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낡은 소파에 함께 앉아 그 기밀 문서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당시 일본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언어가 경쟁력이 있을지 걱정했단다. 여러 언어를 조사했고 한글이 가장 눈에 띄었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글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인 한국의 문자인데 정부가 이렇게 연구했다니요. 그 실험 결과가 충격적이었어. 일본어는 가나로 입력하고 변환하고 확정하는 세 단계가 필요했지만 한글은 바로 입력됐거든. 시간 차이가 엄청났지. 아버지는 서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셨어요. 한글 차단 지침서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부는 이 결과를 묻어버리기로 했다. 국가 자존심 문제였지. 나는 반대했어. 그래서 이 문서를 남겼고. 아버지의 얼굴은 쓸쓸했습니다. 평소 보던 엄격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오랜 죄책감에 짓눌린 노인의 모습만 남아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말할 수 없었다. 국가 기밀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했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셨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내셨죠. 거기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종은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놀랍게도 한글로 적혀 있었죠. 아버지, 한글을 배우신 거예요? 몰래 배웠지. 연구를 위해서라고 자신을 속였지만 사실 순수한 호기심이었어. 이것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아버지의 노트에는 한일 문자 비교 연구, 디지털 시대의 언어 경쟁력에 관한 개인적인 분석이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본 모든 사람에게 비공개 문서 유출 경고장을 보냈어. 입 단속이었지.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야.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디지털 시대에 문자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요.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실질적인 효율성의 차이라니.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드라마, 음악, 이제는 언어까지.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이 문서가 진짜라면 왜 우리 정부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시도했지.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문자 자체에 있었으니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 복잡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건 불가능했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이 어두워 보였어요. 한 국가의 미래가 문자 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리에, 이 문서를 가지고 뭘 할 생각이니?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IT 전문가로서 이 데이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지금도 유효한 데이터인지 검증해볼게요. 아버지의 눈에 걱정이 어렸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조심해라.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비밀을 파헤쳐 볼 테였죠. 아버지가 30년간 간직해온 이 진실이 정말 맞는지 검증해 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문서를 복사해 집으로 가져왔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내용으로 가득 찼죠. 인터넷에서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자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그 글자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제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은 저를 더 깊은 진실의 바다로 이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계획이 있었죠. 디지털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마사키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마사키는 언어공학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유학 경험도 있어서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리에, 갑자기 한글에 관심이 생겼다고?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카페에서 만난 마사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버지의 문서에 대해선 말할 수 없었지만 제 호기심만큼은 숨길 수 없었죠. 그냥 디지털 시대에 어떤 문자 시스템이 효율적인지 궁금해서. 우리는 매일 컴퓨터로 타자를 치잖아. 그런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오가는 게 정말 최선일까 싶더라고. 마사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직접 실험해 볼래? 내가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 줄게. 우리 간단한 텍스트로 비교 실험을 해보자. 2시간 후, 저는 한글의 기본 자모를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쉬웠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자, 이제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타이핑해보자. 시간을 재볼게. 마사키가 준비한 짧은 문장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는 익숙했지만 타자를 치면서도 변환 과정이 필요했죠.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후보 단어 중에서 선택하고 확정하는. 너무나 익숙한 과정이었지만 오늘따라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반면 한글은 낯설었지만 입력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발음 그대로 치면 화면에 바로 표시되었죠. 변환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시간이 거의 절반밖에 안 걸렸네. 마사키가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서가 사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써보는 문자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무기야. 디지털 시대에. 제 말에 마사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는데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지? 모든 소리를 논리적으로 조합할 수 있고 직관적이야.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수천 개의 문자를 외울 필요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일본인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척 혼란스러웠죠.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어요. 마사키에게 배운 대로 한글 입력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업무에서 자주 쓰는 보고서 형식을 동일하게 작성해 보기로 했죠. 일본어와 한글 두 가지로요. 작업 시간은 명확한 차이를 보여줬어요. 한글은 일본어보다 60%나 시간이 적게 걸렸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실험이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만약 우리 언어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정부가 30년간 숨겨왔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효율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날 출근길에 마사키에게 전화했어요. 마사키, 이 연구 더 진행해보고 싶어. 혹시 사내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 재미있겠네. 하지만 조심해, 리에. 언어는 민감한 주제니까. 마사키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이 발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사무실에서 몰래 소규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동료들에게 한글의 기본을 가르치고 같은 업무를 2가지 언어로 수행하게 했죠. 결과는 일관되게 나왔어요. 한글 입력이 훨씬 빨랐고 오류도 적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본 그 문서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디지털청 사무실에서의 소규모 실험이 끝난 후 결과를 정리해 개인 서버에 저장했어요. 이 데이터는 너무 중요했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에, 어제 업로드한 파일이 사라졌어. 마사키의 다급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서둘러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 그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죠. 백업 서버까지 확인했지만 흔적조차 없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의아해하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메일함에 낯선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발신자 정보는 비어 있었고 제목도 없었어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죠. 당신 선을 넘었어요. 조용히 지우세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제 실험을 알고 있었고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접속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문부과학성 내부망이란 로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접속했다는 뜻이었죠. 아직도 이걸 막으려 하는구나. 마사키에게 메일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리에,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우리가 뭔가 큰일에 발을 들였나 봐. 하지만 마사키, 이건 그냥 언어 효율성 연구야.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그날 밤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했죠. 그들이 연락했구나.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30년 전에도 똑같았으니까.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리에. 국가 정체성의 문제지. 우리 일본은 자국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 다른 나라의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는 오래된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프로젝트의 상세 기록이 있었죠. 이걸 해독해봐. 여기 모든 답이 있을 거야. 일기는 암호처럼 작성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한글로, 일부는 숫자 코드로 되어 있었죠. 해독하는데 밤을 새워야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일본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언어 효율성 연구였죠. 다양한 언어를 비교했고 한글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는 대신 모든 자료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대신 일본어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수년 후 조용히 중단되었다고 해요. 새벽녘 일기 해독을 마치고 컴퓨터를 켰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 예전에 마사키가 알려준 한글 입력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써보기 시작했죠.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한글로 입력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을, 제가 입력한 속도를,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건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져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발견을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단, 정부 문서는 언급하지 않고 순수한 실험 결과만을 올리기로 했죠. 디지털 시대의 언어 효율성, 간단한 실험 결과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작업을 일본어와 한글 2가지로 수행한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했죠. 누가 볼지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몰랐지만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게시물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화제가 됐어요. 특히 젊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죠. 댓글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던 강물에 작은 발자국을 더한 것뿐이었죠. 소셜미디어에 올린 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건을 넘었고 일본 전역의 개발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질문이었지만 일부는 이미 직접 실험을 해봤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글 입력 시스템 써봤더니 개좋음. 왜 이걸 진작 안 알려줬어? 프로그래밍 할 때 주석 쓰는 속도가 2배로 빨라졌음. 우리 회사 내부 메신저를 한글 입력으로 바꿨더니 업무 효율이 확실히 올라갔어. 댓글들을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요. 마사키에게 전화했어요. 이상해. 마치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놀랍지 않아, 리에. 나도 그래서 한국에 유학 갔었거든. 최근 통계 봤어?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수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어. 도쿄대, 와세다대에서는 제2외국어 선택 1위가 한국어야. 충격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실을 직감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토픽 응시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대. 토픽이 뭔지 알아?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거야? 맞아. 작년에 일본인 응시자가 3만 명을 넘었대. 이건 그냥 한류 열풍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수치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확인해보니 마사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급증하고 있었고 특히 IT 업계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였죠.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왜 이걸 선택하는 거지?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조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찾아봤죠. 그들의 답변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K-팝 때문에 시작했는데 배우다 보니 입력이 너무 편해서 계속하게 됐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는 영어로 쓰지만 주석은 한글로 쓰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할 때 한글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경쟁에서 유리해요. 모두 실용적인 이유였어요. 문화적 관심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 효율성 때문에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제 게시물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일부 IT 기업에서는 내부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죠. 어느새 제가 작은 움직임의 중심에 서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발신자 정보가 있었어요. 문부과학성의 공식 계정이었죠. 타카하시 리에 님, 귀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공개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마사키에게 보여주니 눈을 크게 떴어요. 가지마.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죠.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놀랍게도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함께하마. 문부과학성 건물로 향하는 길,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지켜. 내가 30년 전에 못했던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회의실에 들어서자 3명의 고위 관리가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이가 말했죠. 타카하시 씨, 귀하의 연구 결과를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죠. 이 연구는 30년 전 제가 참여했던 정부 프로젝트의 후속입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어요. 3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긴장감이 흘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사키였어요. 리에, 내 게시물이 국제뉴스에 소개됐어. 재퍼니즈 디벨로퍼 디스커버즈. 코리언 앨퍼벳 디저털 애드밴티지라는 제목으로. 회의실의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어요. 고위 관리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늦었군요. 이미 세상에 알려졌네요. 그들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는 것을요. 문부과학성과의 회의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어요. 정부는 더 이상 제 연구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어 효율성 연구는 학문적 자유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를 존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이미 전 세계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은 더 늙어 보였어요. 30년 동안 이날이 올까 두려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평생 단호하고 냉정했던 분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버지, 나도 알았어. 처음부터 한글이 훨씬 더 좋다는 걸.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진실을 인정하신 거였죠. 그런데 왜 그걸 숨기셨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두려웠다. 국가를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 우리는 일본인의 긍지를 가르치며 자랐어. 다른 나라의 것이 우리 것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 눈물이 맺히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오셨을 그 무게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잠시 후 돌아오셨을 때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글로 처음 쓴 편지야. 종이에는 서툰 한글로 쓰인 문장들이 있었어요. 세종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했지. 난 내가 살 길만 생각했다. 아버지의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함께 살아오셨겠죠.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진실은 이미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이 받아들일까? 우리는 수천 년간 우리 문자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요. 그들은 효율성을 중요시하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바라봤죠. 리에, 내 연구가 정말 화제더라. 우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놀랍게도 디지털청 내에서 한글 학습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IT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요. 효율성이 증명된다면 기꺼이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이었죠. 마사키와 함께 작은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30명으로 늘었죠. 모두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버지는 한글 타자 연습을 하고 계셨죠. 아버지, 늙은 개도 새 재주를 배울 수 있다잖니. 아버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지신 것 같았죠.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리에, 내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용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했을 뿐이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이 있지 않니? 이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야. 맞아요. 소셜미디어의 익명 게시물을 넘어 제 이름으로, 제 얼굴로 이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었죠. 도쿄 기술 개발 포럼이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이미 발표자로 초청받은 상태였습니다. 발표할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했으면 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함께 하마.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할 때가 됐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진실을 숨기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기술 개발 포럼 당일 제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발표장 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고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마사키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러게. 긴장된다. 발표 시간 10분 전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점검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착하셨어요. 정장을 갖춰 입으신 모습이 멋져 보였죠. 아버지, 오셨네요. 당연하지.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아버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큼이나 긴장하신 모양이었죠. 30년간 간직했던 진실이 오늘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날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잘 될 거예요.
제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자랑스럽구나, 리에.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특별하게 다가왔죠. 타카하시 리에 씨,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발표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디지털청의 타카하시 리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효율성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제가 진행한 실험 방법과 데이터 수집 과정, 그리고 10명의 참가자들이 보인 결과를 차례로 제시했죠.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3단계를 거칩니다.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변환 후보 중에서 선택하고 확정하는 과정이죠. 반면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입력하면 즉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어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교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실험 결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때 한글이 일본어보다 평균 42% 더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입력 오류율은 30% 감소했죠.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차이였으니까요. 물론 이건 우리 언어의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만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발표를 계속하면서 객석을 둘러봤어요. 그때 맨 뒷줄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연구는 사실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에 객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대본에 없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일본 정부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글은 기술입니다. 문화가 아니라 미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더 효율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맨 뒷줄에서 아버지도 일어나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어요.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30년의 무게가 그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질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더 긍정적이었죠. 우리 기업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언어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발표가 끝난 후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였죠. 너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이제 세상은 다르게 변할 거야. 그날의 발표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일본 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죠. 도쿄 기술개발 포럼에서의 발표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제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일본 주요 신문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고 NHK에서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제작했어요. 도쿄 디지털청의 젊은 연구원이 밝혀낸 충격적 사실,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42%더 빠르다. 조심스러웠던 처음과 달리 미디어의 논조는 점차 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건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소프트뱅크가 가장 먼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어 가능자 우대 채용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른 IT 기업들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라쿠텐, 라인, 사이버 에이전트 등 여러 회사가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죠. 도쿄 한국어 학원에 전화해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수강 신청이 3배나 증가했어요. 주로 IT 업계 종사자들이죠. 강의실이 부족해서 새벽반까지 개설했습니다. 대학가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와세다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님에게 연락했더니 이번 학기 한국어 강좌 대기자가 폭증했다고 해요. 예년에는 1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500명이 넘었어요. 강의실도 교수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 측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초기의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문부과학성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교육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해요. 우리는 일본어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발표 이후 아버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차게 변하셨죠.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리에,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는 노트북을 펴고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한일 언어 효율성 비교 연구 30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 원고였죠. 내가 30년간 몰래 연구한 모든 기록이야. 이제는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와 결연함이 느껴졌죠. 아버지, 내 덕분이야, 리에.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난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을 거야. 그날 오후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길을 걷다 보니 신주쿠의 한 대형 서점 앞에 도착했죠. 창가에는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토픽 일본 수험생, 역대 최고 기록.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구나. 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후회 없니?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 몇 개월은 정말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여정이었지만 진실을 밝힌 것이 옳았다고 믿었죠. 전혀요. 진실은 언제나 알려져야 해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한글로 쓰인 메모를 나란히 읽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글자씩 천천히 발음해 보았죠.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죠. 이건 단순한 문자 공부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NHK 뉴스에서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어요. 일본 IT 업계 종사자의 15%가 이미 한글 입력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 중이며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지우려 했던 진실이 결국은 선택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에 응시하는 사람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같은 일본 명문대학에선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대기업들은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문장을 채용 공고에 공식적으로 써놓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누구에게도 이 글자를 배우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글자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강요하지 않았지만 선택받았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조용히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한글. 그 철학은 6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젊은 개발자와 학생들의 손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가 아닌 기술로, 전통이 아닌 미래로.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디지털 시대가 스스로 선택한 세계의 문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